자,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본 논란입니다. 정치 경력이 없는 뜻밖의 신인을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3면 기사인데요. 이른바 김근태 텃밭에 도봉갑 지역에 서울 도봉갑에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여긴 벼락공천이라고 했네요. 벼락공천. 느닷없이 공천을 줘서 지금 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도봉갑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민주당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역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도봉갑을 어떤 지역입니까? 네, 일단 서울 도봉갑은 92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당선된 뒤 96년 김근태 전 의원이 3선을 이후에는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2012년부터 내리 3선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줄곧 당선된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예. 반면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은 도봉구에 아무 연고도 없고 YTN에서 앵커로 활동하다가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영입돼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입니다. 이런 지역구에 안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되자 공천 기준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 연휴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현 의원을 만나서 불출마를 요청을 했다잖아요. 그때 인재근 후보가 뭐 좀 어려운 선택이지만 받아들이겠다. 대신 다음 차기 후보는 본인이 추천한 사람, 이 지역을 잘 알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때 뭐 인재근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GT계, 김근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원회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반영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냐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생각해둔 사람이 예, 있다.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름을 거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이 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사람은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 이야기했던 사람이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근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김남근 변호사는 영입 인재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인재근 의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김남근 변호사 쪽으로 공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안기령 전 앵커가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추천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서 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인재근 의원이 과연 그럼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는 그럼 지지한다고 할까? 저는 상당히 아마 이 지역에 지금 그 김근태 전 의원의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한 지역이라서 인재근 의원이 만약에 돕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본선에서 안기령 후보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상황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도봉갑에 살아요. 예, 제가 그러시죠. 입권자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거. 이 지금 안기령 이 지금 전 부대변인이죠, 상근 부대변인. 예. 근데 이분은 전혀 연고가 없어요. 도봉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거기 이동진 구청장이 3선을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이동진 전 구청장이죠. 도봉구청장이 김근태계예요. 김근태계고 사실 인재근 의원 저도 이제 도봉갑에 이사 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와 보니까 발전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살던 데인데 40년 만에 가봤는데 예. 발전이 대단히 더디고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인데 여전히 활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에 붙이면 당연해요. 이건 무슨 편견이 있는 게 아닌데. 뭐 주민으로서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주민으로 이제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발전이 거예요. 없었다 그동안. 그런데 인재근 이 안기령 이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건 도봉갑 주민들을 무시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도봉갑이 거의 민주당이 다 되거든요. 김근태, 유인태, 인재근은 김근태 의원 부인이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내리꽂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뭐 도봉갑이 물론 민주당한테 너무너무 양지이긴 합니다만, 전 이런 식으로 공천하니까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또 거의 활용점정입니다. 안기령 지금 여기다가 공천하는 게.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김남근을 하든가 차라리.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차오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야 뭐 괜히 여담을 한 얘기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기령 부대변이 워낙 압을 잘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그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전 잘하는 공천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왜 연고가 없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공천을 줬을까? 뭐 차은우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은우하면 그냥 이 미남의 상징이거든요. 저는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안기령 부대변인이 한 유튜브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누가 더 잘생겼느냐?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무조건 이재명.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자, 물론 저건 약간 예능성이에요. 뭐 진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방송이니까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게 됐습니다만 저렇게까지 얘기한 게 뒤늦게인지 알려지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점이 상당히 부적격하다 보는 게요. 첫째는 이제 물론 이제 잘생기냐 이거야 예능으로 뭐 농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고민도 없이 이재명 하잖아요. 이 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목적인 이런 데 충성심, 명비와 청가를 부르는 이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이런 데 첫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과연 진보 민주화 우리 좌파 진영에 뭔가 커리어 한 일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주 방송에 있다가 YTN의 프리랜서 거기 다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들어왔거든요. 뭐 옛날에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데 저 안기령 저분은요. 아무런 제가 보기 진보 진영에 기여, 커리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창렬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도봉 당원들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도봉의 연고도 없는데 근데 도봉의 낙하산으로 내리꽂잖아요. 경선 하나 없이 이 도봉 주민 당원들이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대요. 탈당 러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천을 장난처럼 이렇게 사천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재명 대표께 딱 마지막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에 차은우 씨하고 이재명하고 누가 잘생겼냐에 차은우라고 했으면 공천 줬을까? 저는 안 줬다 봐요. 이거는 뭐, 이게 그거야. 충성심을 보기 예, 때문에. 예능이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 예능이 아니고 충성심, 맹목적으로 이만큼 내를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이걸 본 거죠. 안기령 부대변인의 입장도 전해드리죠. 안기령 부대변인은 본인이 비정규직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한다. 그런 점을 파고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걸 예능인데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반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부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위원장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 맞받아쳤습니다. 야당을 험담하는 일을 한 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라며 말싸움에 골몰하기보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이제 한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또 서울 도봉갑 지역구와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도봉갑이 일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뭐 이게 예능에서 무슨 얘기를 했네 안 했네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선거구마다 당의 상징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뭐 광주면 광주 또는 뭐 부산이면 부산. 그런데 여기는요. 도봉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근태 고문이 정치를 하던 곳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입니다. 정말 고문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사실 마지막에도 어려움을 겪으셨고 김근태 고문을 인재근 부인이니까 당선됐다? 그렇지도 않아요. 인재근 의원이 어떻게 만났느냐? 남편 수배 중에 만났습니다.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같이 했었고 신혼여행도 처음에 제대로 못 갔답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 역시 노동운동가로 꾸준히 활동을 했어요. 그런
이력을 인정받아서 도봉 구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정치 신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안기령 대변인을 부대변인을 꼭 공천하고 싶으면 경선을 붙였어야 돼요. 거기 이동진 구청장이 있거든요. 그 이동진 구청장은 3선을 했고 민주당원이 그런데 이번 이 안기령 이분을 공천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 알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도 안기령과 그 이동진이라는 사람을 붙이든가 경선을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당이 도와주든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죠. 아무리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예, 근데 전략 공천이라고 하니까 속수무책이다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동진 나왔네 저렇게. 예. 저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전략 공천했으니까. 예, 그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김재섭 국민의힘은 김재섭이죠. 예, 거기 안기령 당협위원장. 아직 봤는데 거기 쌍문역 2번 축에서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렇게 공천하니까 자꾸 사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기령이라는 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최소한도의 그 연고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뭐 민주화 운동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뭐 기여를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 도봉갑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갑은 뭐 아닌 말로 속대벌을 내릴 거좀 된다. 그래서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이 당선됐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유권자라서 하는 개인 여담을 드리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공천은 잘된 공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천의 색깔이 자꾸 여러 군데 나타나니까 이 지금 공천 파동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오늘도 한겨레 신문도 보니까 굉장히 비판했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사설에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해야죠. 이 반성을 당대표가 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헌신 없이 조정희 사무총장 자른다? 아니, 그거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후보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30대 젊은 정치인들 간의 어떤 대결 이런 구도로 공천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공천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야, 근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듣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화면 보시면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바로 저 장면인데요. 코 주위를 만지는 것도 같고 다른 곳을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자, 저게 어떤 모습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예. 아이고, 참. 이거 사진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자, 황민지 기자. 저게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논란입니까? 이게 2022년 8월 제주 4.3공원 참배 뒤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얼굴에서 이제 뭘 떼주는 장면인데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는 방법이라고 처음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최초로 화제를 모았을 때는 네티즌들이 이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는 모습이라며 너무 이 대표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박 최고위원이 이 대표 코가 아닌 광 대표 쪽에 붙은 무언가를 이제 떼어주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논평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같은 맥락인데 근데 본인은요. 저게 뭐 설마 저게 코 파준 거겠습니까? 얼굴에 묻은 거 떼준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저런 부분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저런 부분 지적하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사람 뭐 저기 묻은 거 있으면 띄워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워낙 박찬대 의원이 또 친명계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 공천하다 보니까 저런 사진이 이제 하나의 그 TV로 나오는 건데 예. 저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할 거 없습니다. 네, 저 장면에서 이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이화영 전 그 부지사 부인을 만났는데 나 만나지 않았다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뭐 통화는 했고 뭐 이러면서 그 재판 배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박찬대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했던 말이 거짓인 것으로 일부 드러났어요. TV조선 취재 결과. 만난 건 연락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적도 없다. 전화도 한 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장면과 저 장면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쉽게 받았다는 거. 그렇죠. 공당의 최고위원이요.
너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깊숙이 개입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그 부분도 이게 수사 중인 걸로 그때 하는데 부인하고 이게 통화를 하는 거 이런 게 증거 인멸이라든지 다른 게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본인은 이제 우연히 뭐 전화 걸려왔다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변명 아닙니까? 저는 박찬대 최고뿐만 아니라 천준호 비서실장 또 이제 그 이화영 좀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도 면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굳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저는 공당의 최고위원이 이 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개입한 이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바로 단수 공천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였어요. 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4%포인트 오른 43.5%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진 39.5%였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2월 3주차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43.5% 대 39.5%.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숫자로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게 추이로 보면 점점 약간 좀 이렇게 더 범위가 바뀌는, 그러니까 크로스라고 하죠. 이 크로스가 발생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역동성, 한국 정치의 다이나믹을 또 보여주는 한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지난 10월달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민주당의 압승이 완전히 예상되던 시기였잖아요. 실제 또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에서 앞서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기류가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뒤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국민의힘이 잘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변되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일종의 정치적 헛발질에 대한 민심의 강한 지금 그러니까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지금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분류파함들이 우리가 통상 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따가운 지금 질책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상당한 또 이 지금 정체 내지는 지금 지지율의 하락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재판에 출석했고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부인까지 지금 재판에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비례연합정당을 이번에 구성하면서 이 지금 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에게 사실상 당선 안정권 매석을 줬잖아요. 통진당. 예,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